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집돈버 굿즈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청약하는 청담 글로벌 공모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다음 주 유일한 공모주이기 때문에 영상 잘 보시고 청약 여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는 이번 주 금요일 5월 20일에 나오고요. 24일부터 25일 다음 주에 청약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환불은 27일 금요일 이틀 걸리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공모주 상세 내용인데요. 청담 글로벌은 뷰티와 라이프 제품이라고 하는데 주로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고요. 중국 시장에 유통을 하거나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추가적인 내용은 조금 뒤 다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공모 주식 수는 630만 주 정도 되고 일반 청약자에게 158만 주, 대략 25% 주식을 배정할 예정이에요. 모집 금액은 최대 609억, 시가총액으로는 2천억이 약간 넘고요. 주관사는 KB증권과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합니다. 대신증권은 또 이제 주관을 하네요. 네, 그리고 공모가 밴드는 8,400원에서 9,600원이고요. 유통 가능 물량은 41.4%,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두 개 주관사 KB증권과 대신증권 청약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배정 물량은 KB증권이 70%로 더 많이 배정을 하게 되고요. 최소 청약 개수는 10주, 증거금 48,000원이 필요합니다. 최고 한도는 KB증권이 36,000주, 1억 7,280만 원이 되고요. 대신은 23,000주, 1억이 약간 넘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둘 다 있고요. 계좌 개설은 KB증권은 비대면일 경우 당일에 해도 가능하고요. 대신증권은 청약 전일 5월 23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청약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청담 글로벌은 앞서 유통업체라고 했는데요. 국내 브랜드는 물론 해외 브랜드 제품까지 취급을 하고 있어요. 중국 내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또 이들의 제품들을 유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청담 글로벌은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화장품이 전체 매출의 78% 비중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큰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나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는 매출이 100% 이상 증가하면서 1,000억대를 넘어섰고 순이익도 21년 59억을 돌파하면서 19년대 한 3억 정도 되던 수준에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까지 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큰 이슈가 없다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청약 조건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청약은 구주 매출이 8.3%로 그리 크지는 않아요. 다만 최대 주주의 지분을 매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최대 주주면서 CEO라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굳이 구주 매출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유통 가능 물량을 보면 41.4% 높은 편이고요. 기존 주주는 그 중에 12.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신규 공모 물량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벤처 및 전문 투자자 지분이 14.8%로 많은데 보호회수 기간은 1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상장 후에 오버행 이슈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청담 글로벌의 2대 주주가 1년간 자발적 보호회수를 추가 약정했다고 합니다. 증권신고서까지 반영하면 청약 일정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권신고서는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청약 전 해당 약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유통가능 물량은 41%에서 30.1%로 크게 낮아지고요. 기존 주주 물량도 거의 없기 때문에 유통 물량은 좋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 공모가 적정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사기업으로 총 3개 기업을 선정을 해줬고요. 2개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 그리고 하나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된 기업이에요. 실적 규모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들의 평균 PER 30.95를 적용했습니다.
국내 기업만 따져보면 평균 27.5배 비교해보면 약간 높게 잡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PER을 작년 단기 순이익에 적용을 해줬는데요. 아까 59억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다가 비연금성 비용을 추가해 주면서 작년 순이익을 87억 정도로 잡았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평가를 제대로 받고 싶다고 판단한 것 같긴 한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가격 올리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주당 평가 가액에 할인율 33.38%에서 23.86%를 적용했는데요. 최근 6개월 내 코스닥 상장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비슷한 정도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증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상장 기업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할인율을 더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비교했던 국내 두 개사의 최근 주가를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5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PER을 다시 산출했고요. 그러면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32.7배가 되고 실리콘투가 18.8배로 두 기업의 차이가 좀 크게 나요. 청당 글로벌은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23.6배가 나왔고요. 앞에 두 기업의 평균 PER을 계산해보면 25.8배 이것과 비교해주면 딱히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실리콘투와 비교하면 PER이 훨씬 높기도 하고요. 그래도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강점이 잘 어필된다면 예상과는 다르게 높은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장점과 단점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작년 매출 순이익이 최고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대주주가 추가 보호 예수 약정을 1년 설정을 했죠. 그래서 유통 물량은 30.1%로 더 낮게 볼 수 있다라는 점, 또 기존 주주는 거의 없다라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명확한데요. 최근 증시가 많이 안 좋고 관련된 업종 주가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청당 글로벌은 어떤 평가가 될지 좀 우려가 되고요. 구주 매출도 있다라는 점, 특히 최대 주주 지분이라는 점 역시 우려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가 적정성을 봤을 때 유사기업의 최근 주가가 하락된 것을 적용한다면 이번 공모가는 그렇게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정리한 내용으로만 봤을 때 청당 글로벌은 무조건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쉽게 판단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를 잘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청약일 전에 수요 예측 결과 내용하고 그리고 청약 여부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영상 추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